네, 힘찬 수익버스와 함께 여러분들과 종목 발굴해 봤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코스피 외국인이 1,500억 원가량의 순매수 속에 현 구간 강부합권 상단에 안착이 되어 있고요. 코스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이탈이 눈에 띄긴 하지만 오전에 보여줬던 충격에서 다시 시장은 정상화될 거야. 일시적인 변동이지 않을까라는 해석 속에 그래도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또 어떤 투자 뉴스들이 오갔는지 그 안에서의 찐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이성희사 김대준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텔레그램 방으로 직접 들어가서 저희가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 이런 평가, 앞서 저희가 수익버스에서도 머스크 이야기했죠. 인생 배팅에 성공한 머스크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맡은 정부 효율위, 규제 철폐 매스를 댈까? 지금 머스크는 우주항공 쪽, 그리고 로봇 쪽, 자율주행 쪽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로 이들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인생 배팅이라고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텔레그램에 올라온 한 표인데요. 미국의 7대 빅테크 기업의 정치 후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파란색은 민주당 후원 비율이고요. 빨간색은 공화당 후원 비율입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지금 좀 심각할 것 같아요. 90%를 민주당에 후원했고요. 엔비디아는 92%입니다. 근데 그중에 여기 보이십니까? 테슬라? 역시 될 사람은 되려나 봅니다. 일론 머스크의 경우에는 공화당 후원 비율이 무려 100%고요. 민주당에는 단 1% 후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에 생방송 당선 연설에서 일론 머스크를 직접 칭송하기도 했고요. 일론 머스크의 경우에는 트럼프 당선이 확정이 되자 이 트위터에 이런 글 하나 사진을 올렸습니다. 미래는 판타스틱할 것이다. 미래는 환상적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주 발사체를 또 하늘로 띄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에도 관련 수혜주가 무엇일까 굉장히 뜨겁습니다. 일단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 좀 정리된 글이 있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독점은 프리미엄이다 라고 하면서 테슬라 쪽에서는 자율주행 규격 독점화를 얻어갈 수 있을 테고 휴머노이드 규격과 독점화를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 스페이스X는 규제 철폐라던가 또 여기서 독점을 누릴 수도 있을 테고 스타링크는 위성 인터넷 이 역시도 한다면 독점 노선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로 인해서 이미 보여준 독점은 슈퍼차저다라며 머스크가 트럼프에 얻어갈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김대준 대표님. 네. 이러다가 해리스 후보가 됐으면 그럼 또 신재생 에너지의 네.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무튼 득을 그렇죠. 봤을 텐데 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잘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트럼프 역시도 머스크가 필요하다면서요. 둘 다 기인이죠. 네. 성향상 네. 기인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원래 투자의 귀재라고들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주식은 계란은 원래 한 바구니에 한 종목만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몰빵 배팅이 성공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아무튼 이전에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 주가가 이전 상황에서부터 계속 움직임이 보여졌지 않습니까? 이미 시장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반응도가 좀 높았다라고 판단되는 어떤 의견들이 많이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어떤 질문을 주셨죠?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아니, 트럼프 역시도 네. 이 일론 머스크의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배경에는요. 네. 단순히 그가 후원을 해줘서가 아니라 트럼프 역시도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민간 쪽의 손을 빌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과거로부터 각 행정부 출범 때마다 네. 성장 섹터의 하나의 산업을 키웠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는 가장 했던 헬스케어를 키웠죠. 그리고 트럼프 1기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T 산업을 키웠습니다. 네. 우리가 트럼프 1기 때 IT 산업? 과연 IT 산업을 트럼프 1기 때 키워줬나? 라고 많이들 의문을 하실 텐데 우리가 이제 M7 종목이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기술주들의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 최근에 많이 올라간 것으로 많이 판단하시죠. 그게 아니고요. 트럼프 1기 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에도 40불대 출발해서 거의 100불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200불, 그러니까 100불대에서 200불을 돌파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때 IT 관련 산업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 줬기 때문에 IT 관련 산업이 이때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친환경 종목들이 많이 강했죠. 그래서 이번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동시에 또 성장 섹터를 키우려고 하는 형태에서의 어떤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머스크와 트럼프가 만났을 때 과연 산업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요. 트럼프가 중국에서 수입된 제품, 특히 전기차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테슬라는 경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규모의 경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더불어서 우주항공과 자율주행단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고 친환경으로도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시장이 손에 들어주고 있는 거는 우주항공의 테마가 가장 강한 것 같습니다. 현 구간에서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GL리서치에서는 이런 글이 올랐습니다. 현 구간 HVM 28.71%, AP 이성은 25.65% 급등 보여주고 있는데 트럼프 승리선언 기자회견에서 스타링크 극찬 속에 시간에서부터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다라며 AP위성, 인텔리안테크, 세트렉 아이, 그리고 새내 위주로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루미르, 그리고 그 외에 이노스페이스와 컨택 등을 쭉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실제로 한 기사가 왔는데요. 이 트럼프 승리 1등 공신 머스크 우주사업 탄력받나 이 기사 안에 HVM과 YJ링크가 거론이 되니까 또 그 종목들의 탄력도가 유독 큰 모습이에요. 실제로 여기서의 드라마틱한 규제 철폐라던가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네. 우주항공 사업과 관련된 주요 프로젝트죠. 미국의 달 탐사 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 위성 발사가 올해 약간 딜레이가 되기는 했는데 내년부터 본격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의 저궤도 위성 대비해서 기본 한 5배 정도의 저궤도 위성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뭔가 필요로 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시기와 때가 맞아 떨어진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부분, 저궤도 위성, 우주항공과 관련된 부분은 단기가 아니에요. 시세가 지금 낮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매도를 하고 안 본다 그런 게 아니라 주도주의 형태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네. 그로 인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우주항공 특히나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네. 최근 흐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대형주단에서 수익을 버신 분들이 좀 손바뀜 충분히 일어날 수 네, 있다는 이야기를 그렇죠. 한 바 있는데 네. 마침 타이밍이 우주의 기운이 지금 중소형 망산으로 네. 몰리고 있거든요. 네. 국내 기업들에게도 콩고물이 떨어질까요? 충분히 이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하는 기업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달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은 세트레가이 같은 기업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민간 위성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에 3개 기업이 있어요. 스페이스X, 다른 글로벌 기업 하나, 우리나라의 이노스페이스라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비록 신규 상장주지만 네.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지는데 내년에 이제 실적이 찍혀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타이밍도 좋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정책이 우리나라 정부 정책, 미국 정부 정책이 겹치고 그다음에 기술력이 앞서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이 우주항공 쪽의 종목들이 빠지더라도 시세가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찐을 찾는 거죠. 찐을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찐을 찾아보자. 저희 시청자분 중에서 HVM 어제 권지은 아나운서님이 언급했다라고 매일경제 TV를 계속 시청해주신 분들이 종목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우리가 수주라던가 수출 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대형주 단에 주목을 했다면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중소형 단에도 콩고물이 실체가 있는 수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봤을 때 혹시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우주 관련 종목 중에 인텔리안테크를 인텔리안테크요.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을 완전하게 다진 다운돼서의 오늘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주가의 탄력적 측면을 보면 AP위성이나 이런 강하게 치고 가는 소형주 단에서의 종목보다는 조금 무겁긴 합니다. 안정적으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국내에서도 우주항공에 대한 그 열의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주청도 만들어졌고 25년, 26년, 27년 누리호 발사 예정돼 있고요. 32년들은 달 탐사. 이런 내용들이 다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이번 행정부에서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하는 포커싱 되어지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우주 쪽의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겠나. 왜? 일기 때에도
우주군을 창설한다든가 또는 그 그러니까 유인 탐사선을 발사한다라는 내용들의 그 정책을 많이 발표했거든요. 네. 그때 해당 시점에서 이게 지속적으로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다시 우주와 관련된 산업들에 대해서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어떤 맞물리는 산업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에서의 상황입니다. 그럼 현국 안에서 우리 김대중 대표님은 매도하지 않으실 겁니까? 사야죠. 오히려 사요? 네. 오늘 뭐 일부 종목들이 상승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트럼프 관련주 뭐 방산 많이 얘기하고요. 그 바이오도 많이 얘기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가상화폐 쪽도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우주 쪽의 관련 산업이 시간을 가지고도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승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라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린 더 큰 그림을 봐야 된다. 오히려 매수도 가능한 타이밍이다. 인텔리안테크를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셨고 또 규제가 완화돼야만 크는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자율주행이라던가 로봇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기술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네. 도로법이 규행되지 않거나 뭐 그런 뭐 보험이라던가 여러 가지 뒷받침되는 인프라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시행이 안 되잖아요. 네. 여기서도 속도가 좀 많이 날까요? 충분히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시기화 때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년이 그 시기였어요. 내년이요. 예, 근데 이게 불을 지핀 거죠. 지금 자율주행 쪽은 뭘 하고 있냐면 우리나라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특정 지역에서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죠. 이 데이터가 쌓여야지 자율주행의 레벨 단계가 3로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나서는 이 보험에 대한 이슈 같은 경우가 최종적으로 해소되면 자율주행은 그때 이제 스타트예요. 네. 그때 뭐 보험과 관련된 이슈가 해소된다라고 하면 자율주행 종목 같은 경우는 아주 강하게 찍어서 사도 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험에 대한 이슈를 지금 이제 해소하는 직전 단계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규제 관련해서는 내년에 철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맞물려지는 거예요. 저궤도 위성의 발사, 여기에 대해서 자율주행이 시행 가능할 정도의 발사가 이루어지면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보험 이슈를 해소하면서 바로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기점이 내년이 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차트를 보니까 현대 오토에버의 경우에도 장대 양봉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넥스트칩엔 살짝의 윗꼬리가 달렸으나 여전히 10%의 오름세. 또 대표적으로 퓨런티어를 봤을 때는 오늘 이 종목이 워낙 세서 그런가 퓨런티어는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려 있습니다. 장중에 24% 급등했다가 현재는 9.59% 상승만 나타내고 있어요. 제 양옆으로 이 두 분 띄워주시죠. 두 분께 다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네. 수혜가 되고 있는 시장이 선택한 게 크게 뭐 우주항공과 자율주행으로 나눠 본다면 두 분은 어느 쪽에 더 비중을 확대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우주항공. 우주항공. 네, 우주항공. 조금 늦으신 것 같은데. 우주항공 좀 늦으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현재 그 성장 섹터에서 순환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바이오와 2차 전지와 로봇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순환이고요. 네. 그다음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아직 바닥 다지기 과정에서의 흐름을 거치지 않았어요. 궁극으로 우리 앨런 머스크가 네. 지금 전기차를 만들고 테슬라를 만들었던 이유가 스페이스X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돈을 벌기 위한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주 산업에서의 테마가 좀 더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테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까지 바라봤을 때는 우주 항공 산업에서의 종목들이 좀 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죠. 우주항공 두 분의 선택 모두 다 받았습니다. 앞서 김대중 대표님 인텔리안테크를 탑픽이라고 선언하셨거든요. 네. 우리 이성 이사님은 탑픽 종목 어떤 걸로 보십니까? 뭐 거의 다 좋아요. 네. 좋은데 저는 세트레가이 같은 게 좀 편한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네. 뭐 내년에 이제 민간 위성 관련된 부분에 발사가 예정돼 있어요. 올해는 대부분 공공사업을 추진했고 네. 뭐 증설 부분 단행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년에 민간 위성 발사가 되면은 이와 관련해서 영상이라든지 사진 부분에 수익도 발생을 합니다. 실적도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달 탐사 프로젝트가 미국과 함께 진행하는 게 미뤄졌는데 여기에 참여가 되어 있고 실제 프로젝트 진행이 되면 조금 더 뭐 수주에 대한 용이성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를 탑픽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세테렉 아이 나왔습니다. 두 분 모두 다 트럼프, 테슬라 손 잡으면서 일론 머스크 손 잡으면서 우주항공에 대한 기대감이 더 고조가 됐다. 국내 관련주들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텔레그램 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국내 시장으로 좀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죠.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또 빠르게 오늘 올려주셨는데요. MSCI 11월 정기 변경 인덱스 리뷰를 봤을 때 현대로템이 편입이 됐고요. 셀트리온 제약과 코스모신소재, 한화솔루션, 현대건설, 현대제철, KT, 금양이 편출됐습니다. 앞서 하나증권에서 예상했던 편입 편출 종목을 보니까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흘러간 것 같아요. 현대로템이 신규 편입으로 예상을 했는데 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편출됐습니다. 이번에 눈여겨봐야 될 것, 이재만 그리고 이경수 애널리스트가 세웠던 전략들을 보시면요. 지난 7월과 비교해 봤을 때 MSCI 이머징 마켓 내에서의 중국, 인도, 대만, 한국의 비중을 보면 한국은 기존의 11.9%를 차지했는데 10%로 비중이 줄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로 인해서 0.14%포인트 감소됐다 보니 수급은 약 1조 원 정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현대로템은 이번으로 인해서 한 3,134억 원의 수급 유입이 예상이 되고 네이버와 엔캠은 비중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각각 수급 유입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의 현대로템의 주가는요. 이를 빨간불로 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한 3에서 4% 오름세를 보여주는데 오늘 방산주가 조금 힘이 밀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현대로템의 세론으로 판단한 건지 현 구간은 0.95% 하락하고 있어요. 이성 이사님. 네. 오늘 현대로템은 이 지수 편입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갑니다. 네. 세론입니까? 아니면은 아직 월말까지 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천천히 들어가려고 하는 모양일까요? 단기적으로는 세론 형태인 거고요. 네. 여기에서 그 MSCI 편입 놓고는 원래는 이게 결정되기 한 1, 2주 전에 보통 자금들이 들어왔는데 시장이 점점 더 빨라진 거죠. 이걸 활용하기 위해 한 달 전부터 들어오는 자금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자금을 놓고 계속 좀 매도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출회될 수 있는 자금은 존재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살짝의 흔들림은 있지만 다시 또 수급 유입되면서 주가 오를 수 있습니까? 충분히 오를 수 있어 보여요. 이게 방산주 같은 경우는 재건이 진행되면 주가는 좀 흔들릴 수 있을 정도까지 심리적인 부분이 포함돼서 올라 있기는 합니다. 그런 변수가 바로 시행되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수주잔고 아주 양호하고 여기에서 현대로템은 추가로 전차와 관련된 수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들어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현대로템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한 건 세론의 무게가 조금 더 컸다. 더불어서 이 재료 가치가 어느 정도 선 반영된 것도 한 몫을 한 것 같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근데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요. 편출 7개 진입한 게 이거 뭐야? 라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실제로 이번에 변경된 사안들을 보고서는 편출 서프라이즈라고 어떤 분이 텔레그램에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너무 많은 종목이 편출된 그렇죠.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런가요? 이전에 나왔던 그 편출 한 두세 종목 대비해서 이번에 좀 많았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앞서도 그 이머징 마켓에 대한 비율이 한국이 조금 줄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번에 10% 정도 수준으로 이제 다소 폭이 감소됐거든요. 네. 근데 그 좋다는 인도 시장도 좀 감소를 시켰고요. 대만 시장이 늘어난 것은 TSMC 역할이 컸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비중을 늘렸어요. 네. 이 과정에서 한국 비중이 약간 줄었는데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이성훈 이사가 현대로템에 대해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좀 반대 의견입니다. 네. 이제는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보내줘야 돼요? 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8월 초에 발표되었던 그 MSCI 지수 편입된 종목이 LS 일렉트릭이었습니다.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LS 일렉트릭이 7월에 27만 원 정도의 고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발표 이후에 주가 계속 빠지면서 12만 원까지 내려왔거든요. 최근에 다시 올라오긴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MSCI 지수 발표 시점이 주가의 고점이 되는 경우들이 과거 사례에서도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대로템 같은 건 방산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의 이슈가 있긴 하지만 이번 이벤트성 편입과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조정받을 세로나 형태 형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네. 일단 현금화 이후에 다시 바라보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어떠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점 돌파가 중요하죠. 현대로템 고점 돌파 중요할 것 같다. 네, 고점 돌파 이전까지는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 전 코너에서 두 분이 만났다가 이별을 하셨습니다. 현대로템에 대한 의견이 좀 나뉘어졌는데 그럼 상대적으로 편출된 종목이 좀 예상보다 많았다라고 했잖아요. 네. 뭐 셀트리온 제약도 있었고 금양도 있고 그리고 KT도 있는데 이 중에서 수급 이탈이라던가 안 그래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여기 지수에서 편출까지 되면서 당분간의 매도 공세는 피할 수 없겠다라고 좀 우려되는 종목 있으신지요? 우려된다기보다는 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 빠졌을 때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요. 네. 대표적으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어제 오늘 해서 이틀 연속해서 주가가 크게 빠졌거든요. 네. 그런데 뭐 PBR 기준으로 0.4 정도 되고 있고 태양광 관련해서도 올 하반기부터 실적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측면에서 내용을 판단해 볼 때는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되었다. 하락의 요인은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고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오히려 관심을 가져볼 만한 편출된 악재가 이미 시장에서 희석되었기 때문에 네. 현 시점에서 관심도가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라는 역발상의 의견으로 저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솔루션 어제 그 대선의 여파로 그리고 오늘 또 이 지수 편출의 여파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나는 이럴 때가 매수 기회로 보여진다. 우려보다는 기회를 역발상으로 찾아보자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또 증권사 평을 보니까 벌써 다음번에 그 지수 편입을 기대하는 종목을 벌써 추리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뭐 LIG 넥스원, 리가캠바이오, 삼양식품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네. 지금부터 좀 눈여겨볼까요? 어떻습니까? 너무 이른지. 지금부터 봐야 됩니다. 어. 지금부터 봐야지 좀 한 발 빠를 수 있고요. 이 네. 중에서 시총 상위군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코스닥 시총 상위 중에서 본다라고 하면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가 오늘 변동성 컸죠. 뭐 장중에 10% 정도도 하락을 했었는데 장중에 이와 같이 비슷한 조정이 나올 때는 충분히 접근으로 활용해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총 상위로 봤을 때 리가캠바이오의 편입이 기대가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 좀 빠르게 우리가 봐야 된다. 김대중 대표님은요? 저는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 삼양식품 이번뿐만 아니고 세 번째 지금 도전이거든요. 그럼 지금 계속 안 된 거예요? 계속 안 됐습니다. 아.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LIG 같은 경우는 방산 쪽에서 오늘 현대로템이 편입됐기 때문에 네네. 다음에 또 방산 쪽에서 들어가기가 좀 애매하고요. 리가칸바이오 같은 경우 바이오 쪽은 선호하지 않는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큰 종목이 아니면 그렇다고 본다면 삼양식품이 관심권에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MSCI 지수 편입과 관련해서 종목들을 우리가 접근할 때는 다음 그 선정되기 전,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다음 MSCI 편입 종목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가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양식품이 좀 높은 확률로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결론이 난 현대로템을 공략하기보다는 두 분 모두 다 우리 한 수 앞을 바라보자라고 하면서 다음 정기 변경 이렇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리가캠바이오, 삼양식품 그리고 증권사에서는 LIG 넥스원까지 그 후보로 꼽고 있고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